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의 2025년 4월 17일자 옥중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윤 어게인으로 뭉쳐 또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빛과 희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 사기 탄핵은 50%를 넘나드는 애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자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똘똘 뭉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길을 찾아 전진 또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 최후 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애국국민 화이팅,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네,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가 되고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보시고 어떤 단어에 집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윤 어게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4일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인용 사건에 있어서 사건이죠, 사건.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저도 그렇고 행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속으로는 이게 될까? 라는 마음도 있는 거 100% 저도 이해하고요. 행진을 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일명 NPC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길거리를 행진하고 있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 단지 시끄럽다고 그냥 귀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다수고요. 아직도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좀 허탈감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화도 나는 정도입니다. 아직도 이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은 깨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지금 4개월 반이 넘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님부터 하신 분들은 거의 8년째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의 편지를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럼에도 윤 어게인이 맞구나. 편지에 써주신 것처럼 윤 어게인이 자유대한민국의 빛과 희망이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잡게 되고요. 정답은 역시나 윤 어게인에 있었다. 뭐 말들이 많죠. 뭐 윤 어게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너네가 생각한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 어게인이 맞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낙동강 최후 전선과 인천 상륙 작전을 언급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모두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밀려서 여기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대구에 미 8군 사령부이자 육군 본부 그리고 임시 수도까지 대구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1950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 반인가요? 말 그대로 거기서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사력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마지막 유엔군 병력 14만 명이 국군과 함께 거기서 최후의 다짐을 하고 끝까지 막아냈었던 바로 그 낙동강 최후 전선입니다. 그걸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입니다. 코드네임 크로마이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에서 유엔군과 국군이 함께 인천, 이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장악하는 작전으로 6.25의 전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지금 역사에서도 엄청난 일로 기록되는 이 작전, 우리말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이 낙동강 전선과 인천 상륙 작전을 언급한 것에 있어서 가능성도 여러분 역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역시 그냥 비유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편지라는 형식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유라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북돋아주는 느낌으로 지금 청년들이 애쓰고 있고 모든 우파들이 결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에, 윤 어게인을 통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에 좀만 더 힘써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쓰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오해 없이 다른 표현으로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죠. 굳이 낙동강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뭐 최후의 보루나 뭐 이런 비슷한 말은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낙동강 뿐만 아니더라도 명백하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구나가 들어도 정상적으로 이제 초등 교육 정도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나라 6.25에 엄청난 개입을 해서 전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희대의 작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워딩을 썼다는 것은 또 이건 아무렇게나 쓴 말씀이 아닐 거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이 지금 옥중에서 인식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의 편지가 밖으로 나가서 애국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될 거고 이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질지 국방부 장관님도 당연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단어나 선택을 하실 분이 김용현 장관님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자유롭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쯤에 그 날을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 여러분, 이건 항상 단어 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 뭐 문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맥상 여기서 장관님이 말한 그 날은요, 그 앞에 문장에 나와 있는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라고 하는 바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이 되는 그 날을 위해서 끝까지 싸웁시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님은 실제로 미국의 움직임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일들이 뭔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진지하게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가? 라고 그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 인천 상륙작전이 미군이 개입한 작전이니까. 그 전에도 미군이 있긴 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이 정도까지 편지로 나왔는데 너 희망으로 그만 돌려라, 애국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뭐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김용현 장관님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황을 보고 팩트만 보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릴 뿐이고, 큰 판을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이 짜신 애초의 계획이나 큰 판을 저희는 당연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대형 유튜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드러난 정황이나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김용현 장관님의 편지 내용에 뭐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더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뭐 낙동강 전선이나 뭐 인천 상륙작전이나 윤어게인이라는 그 슬로건 자체도 김용현 장관님의 편지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팩트는 김용현 장관님이 편지에 낙동강 최후 전선이라는 것과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를 언급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팩트 아닙니까?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몫에 맡기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이재명 재판 6월까지 나올 건데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속내를 다 알 수 없는 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문씨 정권 때 보셨죠? 감사원 결론이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어제죠? 문정부 때 집값 통계를 무려 102차례나 조작을 했고 청와대가 지시하고 압박했다. 정책실장 4명이 모두 연루가 되었고 조작 통계로 재건축 환수금을 부과하고 무려 1조 원대의 소송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놀랍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값이 잡힌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입니다. 102차례 조작을 했고,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동향 통계를 사전 제공하라고 부당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낮춰라,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예산 삭감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원이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집값 상승률을 0%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10주간 변동률을 매주 0.01%로 동일하게 공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진 겁니다. 그리고 소주성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소주성이라는 게 여러분 소득 주도 성장 아시죠?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가지고 문씨 정권 때 아주 이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런 걸로 경제 정책을 다 마련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시죠? 아무튼 이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통계를 만든 겁니다. 청와대가 통계청에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위법하고 부당하게 지시했고요. 통계청은 결국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분배 지표가 악화가 되니까 노동연구원이 별도로 분석해서 불평등이 개선되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시절 5년 기억이 나세요? 너무나 암흑기라고 생각이 될 만큼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러한 자료를요, 감사 보고서로 발표를 해서 무려 분량이 903쪽 분량이에요. 903쪽.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 요약하면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집값 상승률 통계를 공표 전에 위법하게 미리 받아보고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압력을 넣어서 그냥 숫자만 바꾸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부 조직을 상대로,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러한 통계 조작으로 더 내게 된 환수금, 더 낸 거, 그게 무려 1조 원이래요. 1조 원. 이게 이번에 딱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2023년에 9월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정책실장 4명하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랑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관계자 22명을 검찰에다가 수사 요청을 했고요. 하급자 제외하고도 지금 11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최종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감사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31명까지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어떻습니까? 숫자만 바꾸면 정책이 잘 된 것처럼 둔갑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 정치 무관심층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만 보고 판단을 하실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은데도 눈 감고 귀 막고 사실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은 4.19죠. 3.15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일어난 4.19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고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단독 후보에서. 그 부통령에 대한 선거로 한 거에서 일어난 게 4월 19일 오늘입니다. 근데 그 4.19 정신 이어가자고 하는 그 저쪽 분들, 왜 오늘날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순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때 계속 주간 집값 상승률 통계, 이게 문씨 정부 때 발표한 건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또 따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KB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때 문씨가 KB 통계를 없애버리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또 감사원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0년 8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10주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주 0.01%만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통계 발표에서, 정부 발표에서. 근데 같은 기간 KB에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발표를 또 따로 했는데
0.222%에서 0.382%까지. 이게 여러분 퍼센트가 작아서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게 수치만 금액으로 단순 비교해봐도요, 최대 38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38배. KB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KB도. 열심히 조사해서 이런 통계를 내보냈는데 정부 측 통계는 맨날 무슨 0.01%야. 이상했을 겁니다. 이재명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즘에는 문씨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이나 원전이나 뭐 이런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하지를 않거나 정책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씨가 계속했었던 탈원전에 대한 것도 이재명은 지금 원전이 갑자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선긋기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 지금 친문 계열,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여전히 반 이재명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친문 뭐 김경수, 김동연 뭐 이런 사람도, 김동연도 어찌 보면 비명계로 대선에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뭐 개헌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견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새싸움은 당연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딥해지고요. 그리고 영상 길이가 20분은 훌쩍 넘어서 한 30분, 40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계속해서 옥중에서 편지 써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어제 나온 편지지만 이 내용은 기존의 편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 저도 보고 있고요. 뭐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 관세나 그 중국 압박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튀는 뉴스들이 있어요. 뭐 국무부 쪽에서 나오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FBI나 DNI 국장인 이제 털시 게버드 쪽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 그런 건 좀 튀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랑 너무 무리하게 이 한국의 상황이랑 연관 짓는 것도 사실은 좀 억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이런 위성 쪽에 대한 움직임이 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라고 해서 그 친이란 반군인데, 그 이란만 이 후티 반군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위성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회사인 창광이다. 창광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위성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막 엄청난 회사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중국의 기업들은 당과 항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미국의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천 상륙 작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왔고 팩트적으로는 그리고 정황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이 있었던 날이고, 참 우리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4.19가 정확히 무슨 날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때문에 뭐 일어난 거다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3.15 때 일어난 그 선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로 당선 확정이었어요. 근데 그 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거고, 근데 이것 가지고 또 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 정말 이건 말이 안 통합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볼 생각을 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따질 게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단계까지 온 것 같다. 그 사람들이랑.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선거에 대해서 대항을 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항거해서 일어났다고 한 사람들, 왜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잠잠하신 건지,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논리로 따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이 사람은. 근데 또 논리를 따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답답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따가 또 라이브도 가고요. 계속해서 윤어게인으로
뭉칠 겁니다. 저는 윤어게인으로 가겠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멤버십 계속 가입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많이 2배 정도 늘었어요. 2배. 2배가 어느 정도냐면 0.1%에서 0.2% 됐습니다. 아주 미약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운영하고 또 성장시키고 계속 라이브도 하고 이런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사랑하시는 분들 오른쪽 하단, 오른쪽이 아니고 화면 하단 참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9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